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다가오는 프로토 승부식 104회차 9월 8일 금요일 유로 예선 해외 축구 분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두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고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는 세르비아와 헝가리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슬로베니아와 북아일랜드의 맞대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많고 많은 경기 중에 왜 이 두 경기를 선정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이 많은데, 자, 우선 전반적으로 부여된 배당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되었고, 대부분의 경기가 저배당과 고배당이 섞여 있는 조합으로 준비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주력으로 삼을 만한 경기들이 딱 이렇게 두 경기가 보였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는 점 숙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세르비아와 헝가리의 맞대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홈팀 세르비아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입이 자꾸 마르는데, 자, 세르비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가면서 할게요. 자,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월드컵에서는 기대치만큼의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일단 유로에서는 헝가리와 함께 조 1, 2위를 차지하면서 순항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자, 특히나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월드컵 때보다 상당히 좋아진 편이라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자,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지난 월드컵 때보다 훨씬 좋아진 상황이다. 자, 그리고 공격진에서 미트로비치 그리고 뭐 코스티치 등 공격진들이 제 몫을 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웠는데요. 자, 월드컵에서 탈락한 이유는 공격진의 성과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수비에서의 탓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유로 예선에서는 3경기 1실점으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고요. 물론 조에서 특출나게 세르비아보다 우위인 팀이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겠지만, 수비진의 집중력이 지난 월드컵보다 좋아지면서 탈락의 교훈을 얻은 것처럼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당연히 세르비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일단 베이스를 깔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원정팀 헝가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가리 같은 경우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잉글랜드와 독일을 제압하면서 전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조인 세르비아와 함께 승점 동률인 상황인데, 이 경기를 잡게 되면 승점을 벌리면서 조 1위를 굳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기를 잡게 되면 조 1위를 굳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어느 정도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데, 자, 헝가리의 경우 득점력에 있어서는 아주 뚜렷한 편은 아닌데요. 최약체인 리투아니아를 상대로도 2대 0이라는 조금은 아쉬운 스코어를 내기도 했는데요. 자, 물론 공격진의 퀄리티아가 이번 상대인 세르비아보다는 떨어지는 편이고, 그동안 핵심으로 활약했던 주자크와 스잘라이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대신에 소보슬라이를 중심으로 한 팀의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 대표팀을 주포인 주자크와 스잘라이가 대표팀을 은퇴했지만, 새로운 소보슬라이가 소보슬라를 중심으로 한 팀의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 압박을 걸어주는 능력이 잘 정착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수비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도 많은 헝가리인데, 참고로 헝가리는 조에서 유일하게 무실점을 기록 중인 팀이기도 합니다. 조에서 유일하게 무실점을 기록하는 팀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의 일반승을 굳이 가자니 조금은 헝가리의 최근의 기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득점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자, 세르비아도 월드컵 때보다 물론 수비진의 퍼포먼스와 실점 억제가 상당히 좋아졌고, 헝가리는 팀적으로 에너지 레벨과 압박의 강도를 높여서 실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스타일을 채택하는데,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세르비아가 공격진의 퀄리티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헝가리를 만만하게 볼 이유는 없을 것이고, 헝가리가 독일과 잉글랜드도 격파했다는 점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무승부와
저득점 쪽 접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세르비아는 지난 월드컵 때보다 수비가 훨씬 좋아진 상황이며 헝가리 역시 최근 만만하게 볼 이유는 없을 정도로 성장한 수준에 도달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무승부 그리고 플러스 1.0 헝가리 승 그리고 2.5 언더 쪽 접근 예상하면서 첫 번째 세르비아와 헝가리의 맞대결은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104회차 73.60배당 조합으로 준비를 했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경기 슬로베니아와 북아일랜드의 맞대결로 분석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홈팀 슬로베니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 적어가면서 할게요. 슬로베니아는 원래라면 덴마크와 함께 상위권 상위권을 형성해야 하는 팀인데 핀란드와 카자흐스탄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조 4위로 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핀란드, 카자흐스탄, 그리고 덴마크, 슬로베니아의 순위 그룹 간의 승점 차이는 고작 2점이기에 아직 희망을 잃을 때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슬로베니아의 문제 같은 경우는 4-4-2의 두 줄 수비로 일단은 지키기에 나서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현재 조에서 최약체인 산마리노에게 두 골밖에 넣지 못한 것은 전혀 실드가 안 된다는 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게다가 4-4-2를 기반으로 한 지키기 축구를 하는데 최약체인 산마리노를 상대로 2대0으로 두 골밖에 넣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중 한 골이 상대의 자책골이었는데 사실상 상대가 떠먹여준 골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슬로베니아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초점을 맞추는 팀이기 때문에 주장 오블락 골키퍼 그리고 세리에의 스토야노비치가 그리고 비졸에 초점이 맞추어진 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골키퍼와 수비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격진에는 이렇다 할 해결사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선수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슬로베니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원정팀 북아일랜드입니다. 자,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슬로베니아를 무시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슬로베니아 그룹보다도 아래에 있으며 북아일랜드보다 아래에 있는 팀은 유럽 최약체인 산마리노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최약체 바로 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산마리노를 상대로도 두 골에 그친 북아일랜드도 최약체나 다름이 없다.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사실 그동안 주력 선수 역할을 잘 해주었던 데이비스와 에반스 그리고 레퍼티가 이제는 3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슬슬 국가대표팀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북아일랜드의 전력은 지금보다도 더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원정만 가면 힘을 못 쓰는 카자흐스탄에게도 0대1로 덜미를 잡힐 정도였는데 자, 기본적으로 3백을 가동하면서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라 슬로베니아의 빈공을 막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역시나 두 골을 넣은 산마리노전 정리를 하자면 문제는 득점력이 너무 저조하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번 경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역시나
슬로베니아 쪽 접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슬로베니아가 북아일랜드를 확실하게 공략할 만한 공격력이 없기는 하지만 북아일랜드가 지난 산마리노전 이외에는 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없고요. 비교적 우위로 슬로베니아가 우세하다 정도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양 팀이 모두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실리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높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득점으로의 접근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경기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슬로베니아가 북아일랜드를 확실하게 공략할 만한 공격력은 아니지만 북아일랜드 역시 극도로 부진한 빈공에 시달리고 있기에 근소한 슬로베니아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슬로베니아 승리에 마이너스 1.0 핸디캡 같은 경우는 핸디캡 무승부 쪽 그리고 2.5 언더를 최우선적으로 권장드려 보면서 오늘의 9월 8일 유로 예선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적인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하니까요.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셔서 조합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